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했어요. 그렇죠?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고요. 네, 그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제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평행 이동시킨 점의 좌표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평행 이동시킨 도형의 방정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그것들을 가지고 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평행 이동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시험이 저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나오면 이 앞에 F랑 는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 저것 때문에 부호 자체가 바뀌게 되죠.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x, y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 표현하고 f의 x, y가 f의 x-a, y-b 이 표현이 지금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서는 당연히 이 f 같은 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부호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시험 볼 때 이제 긴장 좀 하다 보면은 저걸 놓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얘가 여기로 옮겨진다. 굳이 어렵게 갈 필요 없고요. 자, 보자. 1에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6, 1에서 b까지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b의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6의 값이 a가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x는 얼마? 플러스 3. y는 얼마? 플러스 4. 그러면 저 y는 3과 4를 더해서 8과 3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또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문제를 쭉 이렇게 쓰면서 평행 이동에 의하여 점 이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얘가 이걸로 옮겨지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점이 옮겨지는 점.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이 평행 이동으로 이동하는 걸 원하지만 애초에 문제 자체가 점으로 옮겨지는 점. 그러면은 이 전 것을 구하는 거죠.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보통 저기서 좀 실수가 많이 일어나요. 뭐뭐시 옮겨지는 점 결과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으로라고 표현하면 이 전에 있었던 그렇죠. 원본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것만 조금. 이게 내용이 너무 쉽다 보니까 시험에서 그나마 틀릴 만한 거는 저런 실수 부분이죠. fx 표현이 있는지 부호 있는지 그리고 뭐뭐시 아니면 뭐뭐스로 이런 표현들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천천히 좀 하시면 되니까. 시험 수진이랑 싸웠어? 아니야? 안 싸웠어? 가장 먼저 이거 딱 이렇게 옮기래. 괜찮아? 사이 괜찮아? 수진이랑 괜찮은 거 맞아? 자, 계속 갑니다. 평행 이동에 의해서 뭐 옮겨지는 점 이런 거는 다 쉽고요. 그럼 뭐 하나 정도 해볼까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8만큼 평행 이동시킨 점을 p'이라고 하자. 기울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p 쓰고 a, b 쓰고 그 다음에 p'을 쓰고 근데 얘가 마이너스 이만큼 그리고 8만큼 이렇게 올라간 녀석이 이제 p'이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뭐 굳이 얘를 뭐 어떻게 해요? a', b'이라고 하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를 구하자.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그냥 2하고 8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겠죠? 별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 가봅니다. 도형의 평행 이동이에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분명히 앞엔 도형이거든요. 그쵸? 도형을 해놓고 뒤에다가 도형의 이동을 써놓지 않고 도형을 해놓고 뒤에다가 점의 이동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순간 긴장을 놓으시면 도형의 이동이네, 도형의 이동이구나, 부호 반대로 생각해야지 이런 망하는 거죠. 그쵸? 도형의 이동이지만 얘는 점의 이동을 써놨어. 그러니까 항상 집중해서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걸 도형의 이동으로 바뀌면 이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도형의 이동에서는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은 무조건 뭘 한다? 대입한다. 절대 연산은 없습니다. 도형의 이동에서는 무조건 대입입니다. 따라서 y에다가 y-3을 대입하시고 x에다가 x-5를 대입하시면 이 문제는 종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이 녀석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e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요 녀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대로 적용합니다. y축으로 e만큼 y-1을 대입했고요. x축으로 a만큼이니까 x-a 항상 부호신경 쓰시고 플러스 4 이게 누구다? 요 녀석과 동일하다 해서 연산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부호만 안 틀리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부호가 틀린 답은 객관식 보기 중에 있겠죠. 너무 당연히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부호를 어디서 틀리려는 아이들이 요거 틀린 것도 있고 요거 틀린 것도 있고 둘 다 틀린 것도 있고 보기 중에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던 그 실수한 값은 보기에 있으니까 나도 인지를 못하는 사이로 답이니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자, 이 표현부터 한번 볼게요. 점이 있어요. 점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이동을 시켜놨습니다. 자, 직선을 평행 이동시켰더니 원래의 직선과 일치하였다. 이걸 딱 보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까 앞에서 풀었던 이 문제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렇죠? 점을 이동시킨 녀석으로 기울기를 구했던 것처럼 자, 이 문제에서도 원하는 건 뭐냐면 얘를 이동시켰어. 직선으로 평행 이동시켰더니 원래의 직선과 일치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생각해 봐야지.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얘를 이 직선을 x축 이만큼 y축 올렸더니 얘랑 일치했대. 그럼 이제 생각해야지. 이쪽에 있었던 녀석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서 일치했다는 건 이 아이가 이동한 평행 이동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야 쭉 당겨와서 쭉 올라갔더니 이렇게 됐어. 물론 쭉 갔다가 밑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야. 하지만 어쨌든 요 이동에 의해서 그쵸? 이 똑같은 직선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결과값은 뭐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과 3 무슨 일일까? 마이너스 1을 받고 3을 올라갔어. 그랬더니 원래의 직선과 일치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원래의 직선을 기울기는 이랬다는 거지. 그쵸? 그래야 이쪽에 있었던 직선이 슉슉 올라가서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직선에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 차이는 없게 되는 거죠. 왜? 직선 하나씩 뻗어가는 거니까. 되셨어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원래 직선의 기울기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3이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효야 알겠어? 하고 뒤를.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원하는 건 결국은 일치한다라는 표현이 뭘 의미하느냐? 저 이동이 이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가봅니다. 직선이 주어졌어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킨 직선을 L'이라고 하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 분명히 이 아이를 이동을 시켰어. 원래 이 직선은 지금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었고 이렇게 생겼었겠죠. 자, 이 녀석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a만큼 이동을 시켰대. 어디로 이동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밑으로 갔다가 한번 가정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하나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거리가 루트 10이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림상을 보자면 그러면 이제 저 루트 10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길이인가요? 그것만. 시우야, 저 길이를 뜻하는 걸까? 준정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걸 뜻하는 걸까? 보통 이제 좀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이 표현을 보고 실제로 그렇게 풀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니까 여기 루트 10이니까 여기 값이 2였으니까 여기 값은 루트 6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더라고요. 야, 왜 이렇게 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피타고라스 여기 직각인데? 그래서 물어봤어.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야? 라고 물어봤어. 그쵸? 이게 직각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운 좋게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수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죠. 그죠? 운 좋게 얘랑 얘가 수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인데 그게 만약에 가능하려면 이 이동을 3을 때려야 돼요. 그렇죠? 3을 때리고 여기를 마이너스 1 때려줘야 얘가 지금 기울기가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서 수직이 되는 경우겠죠. 그 경우는 나올 수 있어. 근데 애초에 여기 숫자가 뭐였어요? 2가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쵸? 이거 안 바뀌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석대로 가셔야 돼. 이런 문제. 그러니까 도형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정확한 활용은 좋은데 이렇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되겠다라고 단정 짓고 들어가는 활용은 운 좋으면 걸리지만 아니면 안 되겠죠. 자, 가봅니다. 그러면 지금 3x-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이동을 했어요. x에다가 x-2를 대입했고요. y에다가 y-a를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앞에 있는 개수 이용하니까 루트 10분의. 자, 여기서는 제가 뭘 쓰자 그랬죠? 시험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분모에다가 x와 y의 개수의 제곱합을 써주고 분자에서는 누구하고 누구를 빼자 그랬죠? 항의 차. 그쵸? 그럼 이쪽의 상수항은 지금 1이었던 거고 이 아래쪽의 상수항은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 6과 여기서 나온 플러스 a와 여기에 있었던 플러스 1이니까 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a-5라는 녀석을 여기서 빼줘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5 마이너스 a가 되고 얘가 얼마다? 루트 1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절대값 6 마이너스 a가 10이다. a의 값은 뭐 이대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요. a의 값은 16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6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가 16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야? 얘를 이쪽으로 보내놓은 다음에 이 직선을 갑자기 이 상태에서 직선 위로 쫙 끌어올린 거야. 그쵸? 반전이죠. 위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루트 10으로 만든. 그쵸? 그렇다면 마이너스 3은 뭐야? 이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 마이너스 3만큼 내리게 되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두 쪽에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답입니다. 답이 하나 나오면 그게 노리게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만 뭐 문제에서는 양수를 원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정 짓지 마세요. 수직이라고. 이 평행 이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수직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지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까. 자, 그런가 보다. 평행 이동에 의하여 원이 원으로 옮겨진다. 지우라. 도형의 이동 중에서 원의 이동이 나오면 도형의 이동으로 풀어요? 아니면 중심의 점의 이동으로 풀어요? 그렇지. 좋아요. 원의 이동을 도형의 이동으로 푼다는 건 그냥 연산을 너무 좋아해서 연산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안 하죠. 자, 가볼게요. 원의 중심의 작도가 있어요. 순정 얼마? 중심 2,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자, 이동을 한대요. x축으로 4, y축으로 5만큼. 그러면은 x축으로 4만큼이니까 6, y축으로 5만큼이니까 4 이렇게 이동을 한대요. 그렇죠? 거의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b하고 c가 바로 나오죠. 근데 이제 a의 값은 누가 알려줘? 얘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왜 반지름의 크기가 갑자기 평행 이동하면 갑자기 원이 우아하고 이렇게 줄어든 건 아닌 거니까. 처음에 그런 문제였어요. 평행 이동을 x축으로 t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6t만큼 뭐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반지름이 이 녀석의 비례하다.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사태가 뭐죠? x축 이동하는 값에 따라서 반지름의 크기가 변화합니다. 재밌겠죠? 고등학교 문제가 아니고요. 대학교 문제예요. 대학교 때 풀었던 문제. 대학교 가시면 공과계열 가시는 분들은 대학교 딱 들어가시면 공업수학 미적분 원투를 배웁니다. 이게 1학년 때. 그래서 1학년 때 너희가 수학을 3시간씩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에 수학 과목이 2개씩 있어요. 대학 공통 수학 하나, 공업 수학 하나, 그리고 미적분. 미적분이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미적분 2죠. 여러분 기준에서는 그 2 다음 버전이에요. 구체적 미적분 3 느낌이에요. 미적분 3, 미적분 4 이런 거 배우는 느낌이고요. 공업 수학은 이제 그것을 물리와 결합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거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그러죠. 고등학교 때 공대를 가고 싶으면 반드시 미적분 2를 이수하시라고. 왜냐면 여러분이 물론 안 들어도 상관없거든요. 입학은 가능해요. 근데 미적분 2를 안 들으면 이걸 안 듣고 대학을 가면 대학에서는 얘를 배워야 되거든요. 얘를 배워야 되거든요. 뭐 굳이 순서대로 하자면. 그리고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운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배우고 이걸 안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공백이 생기겠죠. 이 수업은 당연히 이걸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원 다녀요. 대학교 합격해놓고 1월, 2월 달에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이거 공부. 빡세게 해야 돼. 수업 들어야 되니까. 학점 나와야 돼. 근데 그게 12학점이란 말이야. 너희 대학생들이 졸업학점이 144학점이야. 그 중에 12학점을 차지해. 수학, 미적분으로. 12학점. 그럼 비율적으로 12분의 1을 차지하죠. 너희 학점이 12분의 1. 근데 안 할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럴 바에는 그냥 성적이 조금 부실하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미적분 2는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여러분 세대는 대학교에서 미적분수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한테는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공과계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또 특히나 여러분들은 수능에서 미적분 안 봐요. 여러분 수능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공통수학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배우는 대수와 미적 1 그리고 3학년 때 배우는 확통 이렇게만 시험을 봅니다. 수능에서 기하 빠져 있고요. 밑도 빠져 있습니다.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걸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얘가 우리 학교에 와서 공업수학 이런 것들을 잘 따라올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 뭘로 판단할 것인가? 고등학교 때 내신에 있는 이걸로 판단하겠죠. 근데 내신이 이거 안 들었어.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 이거 우리 학교 과연 올 수 있어? 합격은 했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머리가 똑똑한 걸 하는데 합격은 했는데 과연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까? 미심쩍. 정시에서 잘 모르겠지만 수시 기준에서는 그러면 굳이 얘를 우리가 뽑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고 기준으로 보자면 400명 중에 미적 한 100명 들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잘 안 나와. 400명 중에 10%는 40명인데 100명 중에 10%는 10명이지. 근데 보통 미적은 수학 잘하는 애들은 거의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듣는 애가 원당은 애초에 미적 듣는 애도 굉장히 많아요. 200명 넘어가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입니다. 자,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위에 걸로 갈까요?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포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이 중심에 점의 이동으로 얘기하듯이 포물선도 꼭지점의 점의 이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주시고요. 2로 묶어서 x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자, 밖으로 튀어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4가 만나서 마8, 마9.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프마 마9가 됐어요. 자, 이 녀석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3만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p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플러스 p 플러스 3 이렇게 이동을 했대요.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대요. 그럼 얘가 뭐라는 소리예요? 0이라는 소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겁니다. 포물선 말고요. 다음 거. 점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포물선을 옮기면 직선과 접할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는 그냥 그래프를 굳이 떠올릴 필요도 없기는 해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이동시켰대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 그쪽에 직선이 이렇게 있었나 봐. 그렇죠? 그래서 걔하고 접한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 k 값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냥 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냥 연산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편하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볼게요. 자, 지금 요 녀석에 식이 필요해요. 꼭지점의 좌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왜냐면 포물선과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한다라는 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도형의 이동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y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마이너스 k라고 씁니다. 왜냐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k만큼 이동했으니까 y 마이너스 k 대입하시고요. 번거롭더라도 그냥 물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도 되지만 어차피 1차 함수하고 연산하려면 또 풀어놔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도 여기다 그냥 대입할게요.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x 마이너스 3 그리고 이쪽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정리하셔도 되고요. 이 녀석과 y는 3x 마이너스 5라는 녀석이 무엇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볼게요. 자, y가 있고요. 그런데 뭐 k는 2학년 때 치고 정리해볼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6x 마이너스 x 플러스 5x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6이죠. 얘를 만나서 마이너스 2가 됐고요. 얘가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2. 자, 얘네 둘을 이제 결합해서 풀어야 되겠죠. 빼줍니다. 마이너스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자, 이 아이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요? 접하니까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이 녀석의 값은 얼마? 1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그럼 k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물론 다른 방법도 존재는 해요. 근데 이제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것까지 우리가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에다가 그렇게까지 공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얘는 그냥 편안하게 점이 이동했네. 그 점의 이동을 도형에 접목시키자. x축으로 3만큼 x에다 x-3을 y축으로 k만큼 y에다 y-k를 대입해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이 이차함수와 직선이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차함수와 직선을 빼겠죠. 서로 차를 이용해서 차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뭐가 되죠? 판별식 0이 되는 값을 구해주시면 문제는 해결되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지금 그냥 좀 적당한 속도로 가긴 갔거든요. 여기까지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지훈 괜찮아? 준정이 괜찮아요? 지훈 괜찮아? 지훈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대칭 이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칭 이동 했습니다. x축, y축, 원점, 그리고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까지 5가지 형태에 대한 대칭 이동 얘기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드립니다. 점에서는 바꾼다, 구호를 바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도형에서는 반드시 대입한다. 모든 것을 대입으로만 이해하시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들 했고요. y는 x 대칭까지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얘기들 쭉 진행할게요. 자,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P라고 하고 X축 대칭 이동시킨 점을 Q라고 할 때 길이를 구하라? 뭐 그냥 단순 연산입니다. 자, P는 X축 대칭이니까 1과 2를 바꾸시면 되겠고 Q는 Y는 대칭이니까 X축 대칭이니까 Y의 부호를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자, 2,1이라는 녀석을 Y는 대칭하면 2를 바꾸고요.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만 살짝 바꿔주시고 이들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차이 1, 차이 3의 제곱의 루트 값이니까 루트 10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뭐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냥 해볼까요? 자, 점을 Y축 대칭 이동시켰어요. 그러면은 그 점은 Y축 대칭이니까 X의 부호가 바뀌겠죠?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그 점이 직선 위에 있대요.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X에다가 3을 그리고 Y에다가 마이너스 7을 그래서 그냥 2a의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35라는 무엇? 방정식의 해를 그냥 구해주시면 되고요. 뭐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차근차근 계산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직선을 y축 대칭 이동시킨 직선이 점을 지날 때 m의 값을 구하자 라고 했어요. 도형을 y축 대칭 이동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y축 대칭 이동시키면 준정아 뭐에다가 뭐를 대입해야 돼? 직선을 y축 대칭 이동시켰어. 뭐에다가 뭐를 대입해야 돼? 그렇죠.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y는
풀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냥 바로 쓰죠. 자, 마이너스 mx. 자, 얘가 어떤 점을 지나요? 6,4 대입하면 됩니다. y에다가 4, x에다가 6. 그걸 만족하는 m의 값 찾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원을 원점 대칭 이동시킨 원의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 원은 무엇으로? 중심의 점으로. 자, 수진아. 저기 주어진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얼마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원점 대칭 시켰으니까 당연히 부호의 변화가 생기겠죠. a, 2가 됩니다. 자, 이 녀석이 어디? 직선 위에 있대요. 대입하시면 되겠죠. a,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4, 1은 0, a는 5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나와요. 이러고. 자, 왜? 그거 쉽잖아. 낼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굳이 저런 걸 낼 일은 없죠. 자, 이걸 볼게요.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원점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y에다가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x에다가는 마이너스 x를 대입했습니다. 플러스 7이 있고요. 마이너스를 곱해서 y는 kx 마 7로 바꿔놨습니다. 자, 이게 직선인데 시영아, 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말은 이 직선이 원의 무엇을 지나는 거죠? 중심. 그렇죠?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3, 마일이니까 이것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만족하는 k값 찾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재밌는 문제가 1도 안 나오고 있어요. 슬픕니다, 조금. 자, 좀 슬프네요. 자, 계속 가봅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후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가 점을 지나도록 하는 모든 a 값을 구하시오. 자, 이번에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섞어놨어요. 자, 시우야.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의 순서를 내 맘대로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해보시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저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 맘대로 이들의 순서를 나 대칭 이동부터 할래, 연산부터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그들의 순서를 따라 주셔야 돼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의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을 생각해봐. 여기 원이 있었대요. 이 녀석을 옮겼다. 그리고 대칭 이동시켰다.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근데 얘가 먼저 대칭 이동시켰다. 그리고 옮겼다. 전혀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의 순서들을 여러분 임으로 바꾸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그 순서를 무조건 따라 주셔야 돼요. x축 이동, y축 이동, x축 대칭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대칭까지 갑니다. 점을 지난대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이만큼, x축 대칭 이렇게 하다 보니까 x가 두 개 있는 것보다는 하나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식을 일단 정리해보고 그 상태에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이만큼, x축 대칭은 y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마5, 마7을 지난데 그럼 y에다가 마7을 대입하겠죠? 7에서 2를 뺐으니까 5. x에다가 마5를 대입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돼서 a의 값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이를 선생님 저는 도형의 이동 너무 싫은데요. 그래서 역연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x축 대칭. 자, 이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해서 이 점을 지나면 반대로 이 점을 슝슝슝 하면은
이 그래프를 지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x축 대칭을 역연산했으니까 누구예요? y의 부호가 바뀔 테니까 마이너스 5,7이 됐습니다. y축으로 이만큼 왔어. 그럼 거꾸로 가야 되니까 얘는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가야 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5가 됩니다. x축으로 a만큼 갔어. 거꾸로 가야 되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원래 있었던 요 식에다 대입하는 것도 됩니다. 근데 하지마.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은 모든 평행이동의 부호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바꿔야 돼요. 이만큼 갔으니까 올 때는 마이너스 이만큼, a만큼 갔으니까 올 때는 마이너스 a만큼 와야 되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 헷갈리기 시작해요. 어느 시점에서 이게 온전한 집중력을 가지고 긴장도가 적당한 상태에서 최적의 컨디션으로 가면은 안 틀려요.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 긴장도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정신도 산만하고 뭐 심장도 쿵닥쿵닥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연산이든 역연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거든요. 역연산은 모든 것들이 반대로 적용되니까 그걸 유지하면서 간다?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게 항상 100% 맞다고 보장은 못해요.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번거롭다. 그렇게 많이 안 번거롭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쓴 다음에 거꾸로 가는 그 생각을 하는 거나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쓰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이 머릿속으로는 이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해도 실제로는 별 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추천드립니다. 왜? 위험 요소는 무조건 제거하는 게 좋아. 학교 시험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 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스스로 실험을 막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가볼게요. 문제 좀 한번 가볼게요. 자, 원이 있습니다. x축 대칭 이동시킨 후 x축으로 일만큼 평행 이동시킨 원과 직선이 접하고 있대요. 자, 이제 한번 일단 가봅시다. 원이 있어요. 근데 원은 어떻게 가기로 했냐면 중심의 좌표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x좌표는 0이었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x축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y의 부호를 바꿨어요. x축으로 이만큼 이동시켰으니까 1,2이 됐어요. 자, 반지름은 유지가 되고 있겠죠? 반지름은 얼마? 1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없죠? 자, 이 녀석이 얘랑 뭐한대요? 접한대요. 그러면 지우라.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건 뭐하고 뭐가 같다?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건 뭐하고 뭐가 같다? 전과 직선 D하고 R이 같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직선에서 이 중심까지 D와 R이 같은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D는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얘를 대입했어요. 그래서 M 요거 이항했으니까 플러스 2의 절대값 이 녀석이 1이 되도록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풀어볼게요. m에 똑같이 제곱하고요. 그러면 m의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는 m제곱 플러스 1 됐습니다. 날라가고요. 4m이 마 3, m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봅니다. 대칭이동. 자, 집중하자. 준정아. 지금까지 괜찮아. 지금까지 앞에 있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냥 문제에 적용시키는 건데 문제 수준이 딱히 재밌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 상태에서 요것들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이 녀석들 세 가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집중하시면 돼요.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좌표 평면에 x는 a라는 선이 있고요, y는 b라는 선이 있어요.
자, 요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여기에 x, y라는 점이 있었고요. 요쪽에 x, y라는 점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녀석을 x는 a와 y는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을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이렇게 옮겨지겠죠? 자, 이 녀석을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이쯤까지 이렇게 옮겨지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쵸?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 점의 좌표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지. 이 점의 좌표를. 그걸 어떻게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이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너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y 좌표는 이동이 없었습니다. 변형이 없었죠. 그렇죠? 이렇게 왜? x축에 평행하게 옮겨졌기 때문에 y의 좌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x 프라임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하겠죠? x 프라임과 x의 중점이 이 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누구야? A. 맞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네요. 기존에 주어졌던 이 x를 가지고 x 프라임을 표현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자, 양변에 2를 곱해서 자, 그래서 x 프라임은 얘를 이항시켰으니까 2a-x로 표현이 되더라. 됐나요? 문제 될 거 없죠? 시영아, 정신 차려야 돼. 집중해야 돼. 잠 못 잤어? 충분히 잤어? 피곤해. 그치? 자, 집중해야 돼. 진짜 집중해야 돼. 지금부터 한 5분은 집중해야 돼. 진짜. 제발. 중요해. 자, 지금 이 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시키었는데 y의 좌표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평행이니까. 그런데 x의 좌표는 새롭게 바뀔 거라는 거지. 근데 얘와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의 중점이 a라는 거야. 그래서 둘을 더하고 2로 나눈 값이 a라고 알았고 양변에 2를 곱하고 x를 이항시켜서 x 프라임이라는 이 새로운 좌표의 존재가 기존의 좌표와 이 a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의 좌표는 이제 2a-x, y로 세팅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점의 좌표가 6,2였어. 근데 이 녀석이 x는 1이라고 세팅이 돼 있었어. 그러면 이 새로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가느냐?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있었으니까 2a, 2 그리고 마이너스 6 이게 새로운 x 좌표가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물론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그냥 6이고 6이고 1이니까 그냥 샥 넘기면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가 서 마이너스 4 하는 거 맞잖아요. 인정. 근데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미지수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점의 좌표였으면 상수로 주어지는 점의 좌표를 그냥 하면 되지. 머리를 써요. 그런데 미지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모르잖아. 그치? 미지수로 나오면 어떻게 해? 식을 써야 되는데 그럴 경우를 위해서 기억하자는 거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x좌표는 동일할 거라는 거지. 근데 y좌표가 바뀔 거라는 거야. 마찬가지 원리로 얘와 얘의 2로 나눈 값이 누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 연산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새롭게 정의된 이 y'이라는 녀석은 기존에 있었던 y로의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b-y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외우면 되냐면 시험 볼 때만 외우면 돼요. 그렇죠? 이게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굳이 쓸모는 없거든요. 뭐 있어서 나쁠 건 없는데 제 기억상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 속에서는 이게 모의고사에 5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어요. 2학년 거에. 고3 거에는 한 번도 안 나왔고요. 그러면 솔직히 고3까지 외울 만한 가치는 없어요.
이 한 번 나왔는데 그것도 솔직히 이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어요. 근데 알면 조금 한 몇 초, 한 10초, 20초 정도 빨라지더라 그 느낌밖에 없거든요. 시영아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신시간 줄 테니까 좀만 참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가 점이 있는데 얘가 A, B예요. 이게 X, Y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대칭이동 시킬 거고요.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의 값을 우리는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봐봐. 얘를 밑으로 쭉 내렸다고 생각해보자. 그렇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됐을까? X, Y 프라임이 돼요. 그렇죠? 자, 얘를 이쪽으로 쭉 뺐다고 생각해보자. 이 점의 좌표는 X 프라임, Y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보자는 거지. 저기서 했던 행동대로 얘를 이렇게 내려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보는 행동을 누구의 관점으로? X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선을 쭉 해서 여기서 내리는 이 과정은 누구의 관점으로? Y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그렇다면 여기서 했던 행동을 여기 똑같이 가져오면 되고, 여기서 했던 행동을 여기 똑같이 가져오면 결과적으로 이게 점의 이동이라 하더라도 저 패턴이 똑같이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값은 어떻게 나오겠다. 2a-x와 2b-y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되셨나요? 자, 시영아, 머릿속에 안 들어가지 지금 솔직히.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어갈 테니까, 자, 시영아 자야 돼. 핸드폰을 만들고 자야 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끊어서 좀 쉬었다가 도형으로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